남동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과학 4단원 평가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는 우리 BTB 용액을 활용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우리 BTB 용액이 나왔다 하면은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죠? 그렇죠. BTB 용액은 CO2의 농도를 확인해 보기 위한 시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숨을 불어 넣으면은 자, 노란 색깔이 될 때까지 숨을 불어 넣었다. 그러면 지금 CO2가 풍부한 BTB 용액상으로 노란색인 상태의 BTB 용액을 두고 A, B, C에 각각 검정말을 B와 C에는 넣고 A에는 안 넣고 또 C에는 검정말을 넣지만 알루미늄 박을 씌워서 이렇게 광합성을 시켜주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실험에 대해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선 시험관 A, B, C 중에 색깔이 변한다는 것은 CO2의 농도가 변한다는 거죠. 자, 우리 여기 실험에서 CO2의 농도가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우리 검정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빛이 쬐어지면 네, 우리 A, B, C 중에 검정말은 빛이 있으면은 광합성을 하여서 CO2를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A, B, C 중에 색깔을 변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BTB 용액이 색깔을 변하게 만든다는 것은 CO2의 농도가 달라졌다. CO2의 농도가 줄어들었다. 또 다시 말하면 광합성의 재료로 CO2를 사용하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광합성으로 CO2를 사용하는 것은 오직 B 하나일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날숨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인 CO2가 후 불면 CO2가 풍부한 네, 날숨이 뿜어져 나오죠. 이 날숨에 포함된 성분이 광합성에 이용됨을 BTB 용액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이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들도 살펴보면 시험관 B에서 용액의 색은 변화가 없다. 네, 변화가 유일하게 있었습니다. 2번은 시험관 C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려면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 안 하고 있죠. C는 알루미늄 박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안 해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죠. 자, 그리고 3번.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기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아니라 이 실험은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따라서 3번도 X. 자, 5번은 BTB 용액은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노란색이 된다. 네, 우리 노란색이 되는 건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질 때 노란색이 되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너무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광합성 반응식인데요. 자, 우리 광합성의 재료 세 가지는 물, 빛, 나머지 하나는 이산화탄소였습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의 B, C, D는 우리 광합성의 결과 생산된 물질, 광합성의 산물들인데요. 자, B와 D는 딱 봐도 B는 포도당, D는 녹말임을 알 수 있죠. 모형 그림상으로요. 자, 그리고 C는 나머지 한 개니까 얘는 산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옳은 것을 짝지은 것은 4번 C가 산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우리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3가지를 배웠는데요. 자, 어떤 것들 배웠냐면 첫 번째로는 CO2의 농도. 두 번째로 뭐였죠? 그렇죠. 빛의 색이. 세 번째가 온도였죠. CO2와 빛은 많이 있을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났고 온도는 30에서 40도에서 광합성이 최적화되어 잘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설명들을 골라보면요. 자, 기억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 아니었죠. 온도 그래프는 우리 이렇게 올라가다가 팍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 네, 니은도 틀렸죠?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광합성량이 일정해졌어요. 기억과 니은은 틀렸고 옳은 설명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빛의 세기도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렇게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고 했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는요. 우리 교과서에 나온 그림인데요. 우리 일단 식용유를
넣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보면 식용유는 물보다 밀도가 낮은 물질이어서 물 위에 둥둥 뜹니다. 그리고 물과 섞이지가 않죠. 그래서 식용유의 역할은 바로 물의 자연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의 자연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은요,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바로 증산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자, 시험 대조군이 하나는 잎이 없고 하나는 잎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증산작용이 잎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더니, 자,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죠? 잎이 있는 쪽에는 물이 많이 이렇게 잎의 기공을 통해서 증산되어서 물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렇게 물이 처음보다는 많이 물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었고요. 우리 잎이 없는 쪽에는 거의 물의 높이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잎이 없으니까 증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4단원은 각각 실험마다 그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는 잎이 있고 없고를 비교해서 증산작용이 언제 활발하게 일어났는지를 물의 높이를 가지고 비교를 했었죠.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증산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었죠. 바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줄기가 아닌 잎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고요. 물의 양 변화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증산작용이라는 작용 자체가 식물체가 물을 배출해내는 작용이기 때문에 물의 양 변화는 당연히 증산작용과 관련이 있죠. 물의 양이 많이 변하면 많이 변할수록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물이 바깥으로 많이 배출된 상황이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호흡이었는데요. 여러분들 호흡은 여러분들 숨을 언제 쉬나요? 낮에만 쉬나요? 밤에만 쉬나요? 아니면 항상 쉬나요? 여러분들도 호흡 항상 하죠?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을 때나 없을 때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는 게 바로 호흡이었고요. 호흡은 우리 양분을 분해하여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호흡을 하는 이유는 결국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에서 에너지가 필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바로 모든 부분입니다. 뿌리, 줄기, 잎 모든 곳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1번, 2번, 5번은 다 맞는 얘기고요.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보면은 반대가 되었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이 호흡이었습니다. 예,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4번을 보면은 호흡으로 생성된 물질은 광합성에 이용된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은 반응식을 써보면 됩니다. 자, 우리 호흡의 반응식은 광합성 반응식 적어놓고 거꾸로 화살표 만들어 놓으면 됐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광합성의 산물이 곧 호흡의 재료가 되었었죠. 따라서 호흡의 재료가 되는 요 두 가지는 바로 영양분과 산소였죠. 산소를 태워서 만들어지는 거 세 가지를 보면은 광합성의 재료였던 요 세 가지가 호흡의 산물이 되었죠. 호흡의 결과 만들어지는 거였죠. 호흡의 결과 만들어지는 세 가지는 물, 이산화탄소, 그리고 에너지였습니다. 에너지는 그냥 E라고만 쓸게요. 에너지. 자, 근데 호흡으로 생성된 물질 중에 물, CO2, 에너지 중에 광합성에 이용되는 것이 있나요? 네, 있죠. 물과 이산화탄소는 모두 광합성에 이용되었죠. 특히 이 이산화탄소는 호흡의 결과 만들어져서 곧바로 다시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은요. 빛이 있을 때입니다. 자, 빛이 있을 때예요. 이거는 광합성 작용을 보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광합성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때 식물은 광합성뿐만 아니라 호흡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역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 가에 해당하는 것은 가는 광합성이고 나는 호흡이라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A와 B가 무엇인지를 보면 광합성의 재료가 되었던 것은 물과 A는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것은 포도당과 B, 산소였죠. 호흡은 그 반대가 되었고요. 자, 따라서 옳은 내용을 찾아보면 이거는 반대가 되었으니까 틀렸고 A와 B,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모두 기공을 통해 출입하죠. 기체였기 때문에 기공을 통해 출입하니까 정답은 2번. 가가 광합성이었고요. 빛이 없을 때에도 우리 호흡은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일어났습니다. 나는 빛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하는 과정이다. 아니죠. 빛에너지를 포도당에 저장하는 과정은 광합성 과정인 가였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번은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광합성 산물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포도당이 녹말로 엽록체에 저장이 되었다가 이동할 때는 설탕의 형태로 체관을 통해서 이동했죠. 틀렸습니다. 기억. 체관을 통해 이동하고 광합성 산물은 뿌리, 열매, 줄기, 지방 등의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의 형태로만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단백질이나 녹말이나 포도당이나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광합성으로 생성된 녹말은 물에 잘 녹는 설탕으로 바뀌어서 체관을 통해 여러 부분으로 운반되었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8번 광합성 산물의 저장과 사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고요. 근데 바로 나오네요. 광합성 산물은 잎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아니죠. 잎, 뿌리, 줄기, 씨 다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도 여러분들 잘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자, 다음은 9번입니다. 자, 우리 아이오딘 여기 밑줄 쳐볼까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이거는 뭐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죠? 그렇죠. 바로 얘는 녹말을 검출하는 시약이었죠. 그래서 얘는 녹말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따라서 얘는 녹말이 만들어졌나 염색이 되는 곳, 반응하는 색깔이 바뀌는 부분이 녹말이 만들어진 곳일 텐데 어느 부분이 염색되었는지를 가지고 어느 부분이 반응하는지를 가지고 녹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색이 변한 부분 A 부분의 이름은 녹말이 만들어지는 곳의 이름은 녹말이 저장되는 곳의 이름은 엽록체였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 바로 엽록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녹말이 아이오딘 반응하여 청람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서 두 번째, 녹말이 만들어지는구나.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으로 넘어가서 잎 뒷면 하면 바로 여러분들 기공 생각하시면 됩니다. 잎 뒷면에 많은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인 기공. 자, 얘는 광합성이 가보다는 나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죠. 자, 그 까닭은 나처럼 이렇게 기공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물이 배출이 되면서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을 쭉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새로운 신선한 물이 계속 공급이 되려면 기공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이유는 기공이 열려 있을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물 공급이 활발해져요. 하나 더, 기공이 열려있기 때문에 CO2 공급량이 많아집니다. 자, 물과 CO2는 모두 다 광합성의 재료였죠.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 재료가 풍부해야 됩니다. 재료인 물과 이산화탄소, 이 재료들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면 당연히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자, 다음은 11번으로 넘어가서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 증산작용은 식물의 모든 부분 아니죠? 기공에서 일어났고 2번 습도가 높을 때 아니죠? 여러분 증산작용은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이 물이 이렇게 기체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거의 흡사하다고 했죠. 그래서 습도는 낮을수록 여러분 장마철에 빨래 잘 안 마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습도가 낮을수록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기공이 열렸을 때 당연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잎의 뒷면에서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X.
증산작용으로 식물체 내의 수분량이 증가한다? 여러분, 사람은 오줌과 땀으로 물을 배출하잖아요. 오줌, 땀으로 우리 수분을 배출하고 나면 우리 체내 수분량이 감소하죠. 마찬가지로 식물도 증산작용으로 물을 배출하게 되면 체내 수분량이 당연히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세포 A에 대한 그림인데요. 자, 이 A세포 우리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선생님이 못 그리는 그림으로 많이 그려줬던 그림입니다. 바로 A는 공변세포죠. 잎의 표피에 있는 공변세포입니다. 주변 표피세포들은 엽록체가 없는 거에 비해서 공변세포는 엽록체를 이렇게 갖고 있어서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했죠. 왜? 엽록체가 있으니까. 따라서 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엽록체가 있으니까. 주로 잎의 뒷면에 존재합니다. 특히 잎의 뒷면에 표피의 존재를 한다고 했고요. 두 개 A가 모여서 기공을 형성한다. 맞죠? 공변세포 두 개가 기공을 형성하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자, 우리 13번은요. 얘도 아이오딘 반응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녹말을 검출해 보기 위한 실험인데 얘는 아까 문제와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들 9번 같은 경우는 그냥 햇빛을 받은 검정말에 아이오딘 용액을 그 전체적으로 떨어뜨려서 이 9번을 통해 확인하는 내용들은 아이오딘 용액을 통해서 녹말이 만들어졌다는 것과 엽록체 부분만 염색되는 것을 보고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났구나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다면 우리 13번은 하나 더 나아가서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누어서 알루미늄 박을 씌워준 다음에 차이를 두고 실험을 한 겁니다. 얘는 다시 말해서 9번 문제와의 차이점은 빛이 존재하죠. 따라서 빛을 준 곳과 빛이 도달하지 않은 곳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는 빛이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실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염색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가 A 부분이고 여기가 B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만 염색이 될까요? 당연히 빛을 안 받은 B 부분, 여기 알루미늄 박으로 씌워져 있는 데는 염색이 안 될 거고요. A 부분만 빛을 받아서 광합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A 부분은 염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는 포도당이 아닌 녹말을 검출할 수 있었고 아이오딘 반응은 광합성의 빛이 필요함을 우리 A와 B의 차이를 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 많이 틀렸던데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은 우리 검정말로 실험할 때 CO2를 많이 공급해주던 용액이었죠. 얘는 전혀 탈색해주는 거 아니었습니다. 자, 탈색해주는 것은 에탄올 중탕이었죠. 네, 이거 X치고 에탄올 중탕을 가지고 탈색했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탈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디귿도 X. 리을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와 콩을 가지고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다. 자, 우리 광합성의 산물은요. 다양한 형태, 녹말, 포도당, 지방, 단백질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녹말이 만들어졌는지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겠죠. 근데 감자만 반응을 했고 콩은 반응을 안 했으니까 감자에만 녹말이 저장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자면 감자에 저장된 양분의 형태가 녹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콩에는 광합성 산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녹말이 없다고 광합성 산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콩 자체가 열리지도 않았겠죠? 콩에는 다른 단백질과 같은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지 아예 광합성 산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형태로만 저장되는 것도 아니고 콩이 아이오딘 반응 안 했다고 광합성 산물 저장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4번의 기억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서요. 가와 나는 각각 언제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볼까요? 낮과 밤 중에 가와 나는 뭐가 낮이고 뭐가 밤인지를 한번 써보세요. 자, 보면 광합성과 호흡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나가 빛이 있는 낮이 되겠죠. 자, 가는 호흡만 일어나고 있네. 빛이 없다는 거니까 가는 밤에 관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를 해석해보면요, 여러분들.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서 호흡은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간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나를 보면은 광합성과 호흡이 둘 다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광합성이 지금 호흡보다 지금 우리 화살표가 굵게 되어 있는 것들 보이시죠? 따라서 광합성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방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서 방출하는 산소의 일부를 다시 흡수해서 얘는 호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산소를 일부 이용해서 호흡에 사용하고, 호흡의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해서 그걸 다시 흡수해서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가 밤, 나가 낮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 출입하죠. 기체니까. 가가 밤에 관찰한 결과 나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을 생성한다. 그렇죠. 광합성이니까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과정이었어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됩니다. 자, 16번은요. 이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줄기 부분을 둥그렇게 벗겨내면 뭐가 제거가 된다고 했죠? 바로 체관이 제거가 된다고 했어요. 체관이 제거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냐? 이거 뿌리, 줄기, 잎, 열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체관이 제거가 되면은 만약에 광합성의 결과 영양분을 100만큼 만들었었어, 옛날에. 근데 잎이 그 양분 10, 이 열매가 10, 줄기가 20, 뿌리가 나머지 60을 다 갖고 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얘가 여기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게 되면은, 체관을 도려내게 되면은 이제 설탕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밑으로 영양분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자, 100에서 요 60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밑으로 도달하지 못하므로 위로 도달해서 100을 위에 있는 애들끼리 나눠 갖게 됩니다.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영양분을 위에 있는 애들끼리 나눠 갖게 돼서 너 30, 너 30, 너 40, 뭐 이런 식으로 더 위에 많은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A 부분을 보면은 얘가 부풀어 오르는 까닭은 A에서 광합성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체관이 제거됐기 때문에 영양분이 과거에 비해서, 아까 선생님이 이거 줄기에 25던 거 줄기에 45 오는 걸로 이렇게 예시이긴 하지만 양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A 부분에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양분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부풀어 오른 거지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서는 아닙니다. 자, B에는 체관이 존재한다. 체관이 벗겨진 거죠. B 부분이. 체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위에가 부풀어 오르는 걸로 봐서 우리 양분이 이 겉에 있던 이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체관을 벗겨냈더니 위에가 뚱뚱해지고 열매들이 탐스럽게 열리니까.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는 양분이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설탕의 형태로 체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 하나가 되겠고요. 자, 17번을 보겠습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녹말인 거 확인하려면 아이오딘 반응들만 다 골라주면 되죠. 아이오딘 반응들.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18번은요. 자, 우리 싹이 트고 있는 콩은 선생님이 호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했죠. 자, 싹이 트고 있는 콩은 호흡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썩은 콩이라든지 막 콩 자반 같은 걸 넣었어. 막 삶은 콩 같은 걸 넣게 되면 걔네들은 호흡을 하지 않으므로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콩, 싹이 트고 있는 콩은 지금 호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은 결국 뭐를 확인해 보기 위한 실험이었냐? 바로 호흡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우리는 호흡의 결과 온도가 조금 올라간다는 것과 석회수의 변화, 이미 배웠죠. 호흡의 결과 발생하는 CO2로 인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은 호흡의 결과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방출되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한 실험이어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CO2가 만들어질 거니까 왜 호흡이 일어나서 호흡이 일어나면 CO2가 발생하니까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질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고요. 보온병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겠죠.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몇 번입니까? 네, 19번. 광합성 산물의 생성과 이동 결과인데요. 녹말이 우리 A 설탕의 형태로 바뀌어서 물에 잘 녹는 설탕의 형태로 쭉 이렇게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이 체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물관 아니고 체관. 여러분 설탕 물에 안 녹나요? 잘 녹죠? 틀렸습니다. 녹말은 이거 모형으로 그려보면 녹말은 이거 하나 있으면 포도당, 두 개 있으면 설탕, 이게 여러 개 결합되어 있으면 녹말이라고 했죠. 자, 따라서 녹말은 수많은 포도당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가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이거 어려웠죠, 여러분들? 자, 우선 이 문제는 광합성과 호흡에 관련된 기체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거기 밑줄 쳐볼까요? 광합성과 호흡에 관련된 기체. 광합성과 호흡에 관련된 기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그렇죠. 산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실험 과정을 잘 읽어보면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유리종, 요게 유리종입니다. 유리돔. 유리종 3개와 쥐 2마리, 잎의 개수가 같은 식물 2개, 네, 똑같은 식물 2개를 준비했다는 거고요. 첫 번째 A에는 식물만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었고 B는 쥐만 넣었고요. C는 동식물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동물과 식물을 같이 넣어줘서 다들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넣어줬습니다. 그 말은 광합성 작용도 한번 고려해 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식물만 있었더니 죽었어. 동물만 있어도 죽었어. 근데 같이 있었더니 살았네요. 여러분 이거 어떤 예시랑 비슷하냐면요. 우리 학습지에서 풀었던 열대어와 수초 예시와 비슷합니다. 자, 우리 일단 C가 산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식물은 빛이 있을 경우 호흡량보다 빛이 강하면 우리 광합성량이 더 많다고 했었죠. 광합성의 결과 식물은 어떤 기체를 방출하냐면은 바로 산소 기체를 방출했죠. 근데 방출하는 산소 기체를 누가 흡수를 하냐? 네, 쥐는 광합성이 아닌 호흡만 하겠죠.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순환고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식물로부터 방출한 산소를 쥐가 흡수를 합니다. 어떤 기체를? 산소 기체를. 그래서 산소는 식물이 공급해주고 동물이 흡수해서 호흡에 이용을 합니다. 광합성의 결과 만들어진 산소를 쥐가 호흡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쥐는 광합성 안 하고 호흡만 하죠. 그럼 산소를 흡수했으니까 얘는 방출하는 게 이산화탄소일 겁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를 방출한 걸 누가 또 흡수하냐? 네, 바로 식물이 또 흡수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순환고리가 만들어져요. 얘는 산소도 이산화탄소도 모자라지 않는 밸런스가 맞는 생태계가 꾸려졌습니다. 식물이 방출한 산소를 동물이 호흡에 사용하고 동물이 방출한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광합성에 사용했어요. 이렇게 돌고 도는 관계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A와 B가 각각 왜 죽었는지를 살펴볼까요? 자, 우리 A가 죽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산소가 모자라거나 이산화탄소가 모자라거나 둘 중 하나겠죠.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A는 만약에 여러분들 A가 산소가 모자라서 죽었다면
그렇게 따지면 C랑 A를 비교하면 A는 죽었는데 C는 살았잖아요. 따지고 보면 C에 호흡해야 되는 개체가 두 개였죠. 동물과 식물. 그래서 산소가 모자란 건 아닐 겁니다. 왜? 따지고 보면 C에서 산소를 더 많이 쓸 건데 호흡 때문이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A가 죽은 이유가 얘는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애가 없어서 죽었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A가 죽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C와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 동물이 없어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얘가 죽은 이유는 CO2의 공급이 되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CO2가 안 돼서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B를 볼까요? B는 뭐 광합성 못해서 죽진 않았겠죠? B의 경우는 자, 얘는 계속 호흡만 합니다. 호흡을 하다 보면 계속 산소를 소모하다 보면 산소가 모자라지겠죠. 근데 C같이 식물이 있었다면 식물이 산소를 공급해 주었을 텐데 B에 보면은 산소를 공급해 주는 식물이 없어. 그래서 얘가 죽은 거야.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O2의 공급이 되지 않아서 얘가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호흡을 하지 못해서 호흡에 재료가 없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내용들을 골라볼까요? 자, 기억은 A의 식물에 어둠 상자를 씌우면 여러분 가뜩이나 A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광합성을 못해서 죽었죠. 근데 어둠 상자까지 씌우겠다? 가뜩이나 광합성 못하는 애한테 어둠 상자까지 씌우면 더 빨리 죽겠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유리종 안에 불이 붙은 촛불만 넣었을 때 불이 꺼지는 원인은 여러분 불이 꺼지는 원인은 어떤 기체가 없어서 그렇죠? 연소 반응은 산소와 반응하는 거였죠. 따라서 불이 꺼지는 원인은 산소가 없었다는 거야. 연소를 못했다는 것은. 그쵸? 근데 B에서 쥐가 죽은 원인도 산소가 없어서 죽었죠. 따라서 얘는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얘는 맞는 얘기. 자, 디귿은 C의 결과 식물과 쥐는 서로의 생존에 필요한 기체를 만드는 그렇죠. 동물과 식물이 같이 존재할 때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동물은 호흡을 통해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인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줌으로써 서로의 생존에 필요한 기체를 만든다고 만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우리 1학년 때 생물 다양성을 배우면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존재할 때 우리 그 생물 생태계는 안정적이다라고 했죠. 이렇게 A와 B처럼 식물만 있고 동물만 있고 이런 생태계보다는 식물과 동물은 함께 할 때 서로의 생존에 더 유리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네. 풀이 영상 보면서 잘 복습하시고 단원평가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